예. 2022년 11월 14일, 음력으로는 10월 21일이네요.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큰딸 김채은 씨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방금 이게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저 이제 서재에 와서 뭐를 할까 하다가 제가 적어 놓았던 내용을 또 반복해서 또 동영상을 한번 해보자 이래 생각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 제가 여러 곳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국사를 복원하고 태고사를 재발견하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상고사, 고대사, 태고사를 이어서 우리의 하나의 역사의 한 디딤돌이 되고자 해서 이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국문명학술은 241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로서 보살사상과 우파니사드 특집으로서 브라흐마 베다 우파니사드인 실다문은 순다대륙 서해대평원 항에서 이 강역에서 우리가 쓰던 우리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순다의 강역은 우리가 이제 순다대륙이라 하는데 이는 남쪽 적도 지역이며 환태평양 화산고리에 있는 화산 지열 지역으로서 이 빙하기 때는 지열 때문에 살기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다 환인들이 이동을 시작한 시기는 적어도 순다 대륙에 시작했던 시기가 토바 화산이 폭발한 그 시점인데요. 약 한 64,000년 정도가 되는데 한 10,000년 정도 그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는 이제 빙하기 총 220만 년 동안에 220만 년 동안에 살았던 인류는 누구냐면은 호모 에렉투스라는 사람들이죠. 이 호모 에렉투스가 약 한 200만 년 동안 우리 땅을 지배하고 우리 땅의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엄청나게 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이런 그 종이 이제 나타나서 현재 우리의 이제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이 나타난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40만 년 정도 되니까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는 이제 한 40만 년 이제 잡았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이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에렉투스처럼 200만 년을 더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이제 두고 봐야 할 일이죠. 자, 그래서 65,000년부터 이제 이동을 시작해서 순다 대륙에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갔겠죠. 인도 쪽으로도 가게 되었을 것이고 또 태국과 버마, 소위 말하는 미얀마 이런 쪽으로 올라가서 티베산을 올라갔을 수도 있고요. 또 중국, 대만과 중국을 거쳐서
중국의 양쯔강 쪽으로 가게 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만을 거쳐서 제주도 우리의 서해 대평원 황해로 오게 되어서 저기 연해주 간도 쪽에 정착하게 되는 경우도 생겼을 것이고, 이렇게 적어도 뭐냐면 6만 5천 년 전부터 출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6만 5천 년, 5만 5천 년, 4만 5천 년, 3만 5천 년, 2만 5천 년 이렇게 이제 흘러간 세월이었는데요. 이 수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그 호모사피엔스들이 세월을 보내왔는데, 현재 우리들의 나의 내가 있다는 것은 바로 수수만 년 전에 나의 조상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만 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기대해서 거기에 진리를 찾기보다는 현재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나의 수수만 년 전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형태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오히려 극락과 천국을 찾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빙하기 200만 년 기간 동안에 마지막 10만 년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이 황국사 복원사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0만 년에 74,141년에 시작한 우리의 순다 환인들이 세월을 흘려서 우리 이 빙하기 때 마지막 빙하기 10만 년에서 가장 혹독한 시기가 1만 7천 년 전에 비령기였다는 것이죠. 비령기. 예. 비령기 빙하기 때 이 마고성 파미르 공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추위를 피해서 또 타클라마칸 사막 이 분지로 들어가서 자연의 눈 녹은 물을 이용해서 자연 농법으로 문명을 세운 것이 되겠죠. 이때 이제 여러 그 구석구석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때 우리가 말하는 산스크리트어가 재조합이 되고 오늘날의 산스크리트가 동서어원의 뿌리가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를 쓰고 있는 말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것이 바로 우리 동이족이고, 우리 동이족은 서해 대평원이 본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축에서 이제 퍼져나간 우리 황국사의 천축 강력의 천축 한인인 시점을 빙하기 시간의 마지막 2만 5천 년 전부터 저는 천축 한인 시대라고 제가 비정하는데요. 그 2만 5천 년에서 약 8천 년의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1만 7천 년 전에 비령기에 가장 최고 추위가 오게 되면서 우리가 마고성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만 7천 년이 전에 시간이 지나서 약 5천 년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만 2천 년 정도에 이제 우리가 서서히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눈 내리는 물이 몇천 년 동안에, 약 3천 년 동안에 얼었다가 물이 흘렸다가 얼었다가 흘렸다가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7, 8천 년 전에 현재의 바닷물이 이 해수면이 안정이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해수면이 안정이 되는 이 시기에 바로 유화강을 따라서 문명이 꼽히게 됐는데, 그 문명이 바로 우리가 홍산
문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그 요하 문명의 홍사 문명이라는 것은 적어도 뭐냐면은 역사가 적어도 7, 8천 년 능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요하강을 따라서 이 홍사 문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그 지역이 바로 살기가 매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정착해서 우리 서해 대평원에서 해수면이 차오름으로써 거기에 살았던 우리 동이족이 양사방으로 퍼져 가지고 중국의 동부 쪽에 양쯔강에서부터 해가지고 중국 동부로 해가지고 산둥반도 발해만, 그 다음에 신의주 항해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 까지 뭐냐면은 우리 동이족이 분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이족이 바로 우리가 여진족이라고 말하는 여진, 주신, 조선족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인데, 우리가 신라가 천문대가 우리가 양쯔강 주변에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 신라의 뿌리가 뭐냐면은 신라방이 있었던 것이고, 그 신라방은 바로 뭐냐면 신라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있기 때문에 양쯔강 주변에서 바로 천문대에 우리가 그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천축에서 퍼져나간 우리 한국사의 천축강력의 천축한인인 방고한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때가 12,000년 전에 빙하기가 끝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 천축강력에서 천축한인의 문명 전파가 인도 지방에도 힌두의 우주관이 동서해 대평원에 이 천문학이 이제 옮겨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힌두는 신두에서 나온 말이고 이 지역에서 원래 고아시아에는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시아에는 흑인이다. 그리고 순다 대륙에서 이주하였다는 것이죠. 이 시기를 우리는 무문화라고 하고 나가마야를 사용했다. 또 카라마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본래 태어난 본성대로 살아라는 이 범어인데요. 범어는 산스크리트라고도 하고 북방 실다문자로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범어는 우리말인 나가마야에서 재조합된 것인데 북방 유목민의 말이기도 하다 이거죠. 범어는 왕족과 귀족이 사용하는 고급 언어로서 말이 간결하고 아름다우며 인류의 진화 과정 속에 느끼고 감각하며 추론하고 판단하는 인간 이성의 종합체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는 동서어원의 뿌리 역할을 하며 우리말 고조선 말이라 이게. 고조선 말은 시형 유전자인 여진, 주신, 조선 말인데, 그 여진, 주신, 조선 가 발원한 곳이 바로 우리가 고구려 땅인 것이죠. 그 출발은 서해 대평원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동이족을 이해할 때는 이 서해 대평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 8,000년 전에 해수면이 이제 안정이 됐죠. 7, 8,000년 전에 안정이 되면서 해수면이 지금 같은 해변가로 이제 입주하게 하였다 이죠. 그 중심지가 바로 요하 문명이라고 말하는 홍사 문명이고, 중심 도시는 바로 산둥반도가 된다 이거. 고조선이 조선의 옛 이름이니 조선말이라 해도 무방하고,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의 전신인 동학문명학술원에서 공우 강산 박사님과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우리말이 고조선말이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산스크리트의 뿌리말이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팔도 사투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해주 간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기도 하다. 조선은 주순이라고 하는데 여진, 음유, 말갈, 숙심, 만주가 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시형 유전자들이라 했어. 그래서
우리가 17,000년 전에 17,000년 전에 비름 빙하기 때 빙하가 최고로 그 혹독한 추위일 때는 해수면이 100m에서 30m 정도에까지 이제 해수면이 낮아졌다는 것이죠. 이들이 원래 환국사의 강력의 원주인은 아니죠. 그 C형 유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뭐냐면은 선주민인 원주인은 D형 유전자인 조몬인들이 돼요. 이들의 뿌리는 길게는 한 15만 년 전이 된다는 것이죠. 넘는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호모사피엔스들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의 뿌리는 크게는 40만 년, 적게는 20만 년을 구분짓고, 그래서 4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 그 다음에 2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구석기 시대가 되고 중석기, 신석기까지 우리가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젊은 토기를 사용하고 있는 한반도의 남부와 제주도의 돌하루방과 할망이 선대조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바로 이들이 돌하루방과 또 할망이 뭐냐면 수호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말레이 계통의 인도인으로서 제주도의 돌하루방과 할망의 원뿌리 조상인 제주도의 보르고구인이나 일본의 아이누족과 상당수의 남방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이들이 C형, O형 유전자에 밀려 지금은 일본의 북부 홋카이도 홋케도와 티벳과 태국 앞바다 안다만섬에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놀랄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태국사의 환국사의 역사가 지금의 유전 행질 학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데 놀랍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역사를 연구할 때 문헌이 1차 사료가 되는데, 그러나 지금은 바로 유전 행질학과 고고학 같은 이런 종합적인 학문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주도의 돌하루방과 할망이 콜롬비아의 티와나쿠의 엘프레 신전에 똑같은 모양의 수신이 1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15,000년 전에 뭐냐면은 돌하루방과 돌할망이 뭐냐면은 있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토기를 만든 사람도 이 조몽인들이라는 거죠. 이들을 젊은 토기라 그러는데, 젊은은 새끼질 문의를 말한다는 것이죠. 이들의 문명은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미개하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때 보살사성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태양신을 믿었으며 광명사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의 자연 현상인 하느님과 하느님과 천둥번개, 이 하느님과 천둥번개 불을 은허화시켰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나가마야라고 하고, 사상은 보살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한은 연꽃이었다는 것이죠. 있었으며 국한은 연꽃이다. 그래서 이 보살사상이 신앙화된 것은 순다대륙, 사라진 무대륙 때이다. 이를 우리는 이후 순다환이라 불렸다 이거죠. 환희는 지혜가 밝은 자를 말하고, 우리 한국무학순에서는 이들을 순다환이라 하는데, 이때 보살사상은 보살신앙화 되었는데 이를 우리가 무문화를 한다. 무문화는 적어도 수만 년 동안 유유히 내려온 정신문화인데, 이들이 이동을 시작한 것은 적어도 65,000년 전이라는 것이죠. 순다 대륙과 대망, 오스트레일리아와 서해안은 바다가 아니라 뻘밭이었고, 그래서 이들의 말이 의순이 같다는 것이죠. 나중에 유라시아 동서 이동의 알타이가 되었고,
순다들에게서 베트남과 중국 본토로 올라간 유전자 O형 유전자가 있고, 이들이 나중에 A족과 맥족이 O형에서 O1A, O1BA, O1B2 이렇게 저기 이제 분화되었다는 것이죠. 참고로 뭐냐면은 유전 행질이 기본적으로 변화를 가지는 데는 한 100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답니다. 이들이 나중 예맥족이 되게 되는데, 이들은 C형 유전자 다음에 이제 O형 유전자가 득세를 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이 지금의 중국 원주민이다. 이들은 단 한 번도 문명을 익힌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때 무문화라는 사상이 바로 보살사상인데, 보살사상의 큰 특징은 현실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이다. 일반 생활인의 삶을 긍정한다는 데 있고, 일부 왕과 귀족을 즐겁게 하는 나중 고대사의 전국시대 이후에 한나라 때 황노사상 이후에 황노 문화도 아니며, 깨달음을 추구하여 해탈을 목표로 하는 붓다의 사상도 아니다. 보살사상은 도를 목표로 한다. 도는 한자로 옮긴 말이고, 원래의 말은 도가이다. 우리말로 술도가를 할 때 쓰는 말이 도는 산스크리트로 DOHA인데 먹어 살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는 첫째는 우리말 적과 관계되어 있고, 영어로서는 밀크, 젖먹여 길린다, 도울 조자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둘째로는 지나가다, 왜 길과 같은 다니는 길을 뜻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디오라고 해서 도를 닦는다, 참선한다, 명상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의 도도 백성을 먹여 살리는 지혜를 담은 책이다. 이들을 우리는 보살이라 한다. 이들을 우리는 추장, 촌자, 환인, 도리, 황제, 왕, 이사금 등으로 불렸고, 보살사상은 어머니의 뱃속 포대에서 출발하고 포대를 짊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포대 자루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다. 젖은 우유이다. 젖은 술도가에서 나오는 술주기가 만들어내는 생명 덩어리고, 효모가 살아 움직이는 영양 덩어리다. 그래서 인간은 토템 사상에서 보살 사상에 나오게 된 것인데, 그 구별이 바로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초자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령신앙이 나왔고, 다령다신신앙이 나왔고, 샤먼은 북방문화에 발견된 천선신화와 관계되고, 그 발원지는 연해주 간도 북방 동시베리아에 되고, 이를 계급이 말하고 있는 증거이라는 것이죠. 빙하기 250만 년 동안의 마지막 빙하기 10만 년이 우리의 황국사의 시작이다. 그 역사의 환단고기 삼성의 하편에 원중동 선생의 태고사 63,182년이라 하고, 율곤 선생의 영구 상원갑자년으로 계산하면 1959년이 된다 이거예요. 이를 합할 때 74,141년이 된다는 것이죠. 인류는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나 자신 속에 도덕과 윤리가 내재되어 있어 스스로 계층을 만들어 버린다. 이후에 상고사를 가면서 계층은 계급으로 가면서 착취가 이루어지고, 계층의 시기를 우리가 태고사를 하고, 계급의 시기를 상고사라고 한다. 이 말은 계급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를 바탕으로 하는 상고사 시대와 고대사를 이어가는 계급 봉건국가 계급주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이를 원시 공동사회로 불렸고, 봉건 공동사회라고도 불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재정 분리 상태로 넘어오면서 무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주역이 바로 무성이라고 하고, 일반인을 무속이라 한다. 이 말은 이때 이미 계급이 분화되었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무성과 무속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그렇다. 엄밀히 말하면 계층이라기보다는 계급이라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보살사상이 인류의 출발점으로서 계층의 분별에 있기 때문이고, 그 분별은 인간의 내면 속에 보살사상이 있는 증거이다.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토브를 하는데, 이 말은 내 마음속에 내재된 양심과 이성을 말하고, 이것을 고급 단어로 바꾸면 내 마음속에 하느님이 있다는 동학의 인내천 사상과 정확히 일치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사상은 동학사상이다. 함석헌 선생의 씨알의 소리다. 이 말 속에 우리는 도덕준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며, 서양 철학으로서 말하면 내 입법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에 부합하도록 하라는 칸트의 말이다 이거죠. 도덕준칙은 내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이 보살사상의 핵심인데 이것이 이성작용을 말한다. 그러나 동물도 생각하지만 도덕이 자리 잡지는 못한 것이다. 이는 모든 동물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생각해보자. 부처사상이 잠깐은 중생을 속일 수 있어도, 우리 부처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부처사상이 잠깐은 중생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이렇다는 것이죠. 부처사상은 자기의 탈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무아사상이다. 실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더라도 현실의 자신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사상과 부처사상의 차이인데, 부처사상은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시다르타가 한 것이 겨우 깨닫고 난 후에 42년 동안 보살행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깨달음을 필요가 없고 바로 보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시다르타처럼 처음부터 금수저가 굶어보는 것하고 처음부터 곤란한 중생이 언제 깨닫게 되며 그리고 보살행위로 살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즉 다시 말하면 이 부처를 불교를 만드는 사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신분은 귀족 신분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면 그 자체가 깨달음이요, 그 자체가 보살이다. 이들 두 집단이 남긴 문자 권력이 우리말에 남아 있으니 그 맞는 문자의 나이를 허망할 뿐이고, 한자에서 벗어나서 우리말의 참뜻을 알아야 학문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다.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환국민학술론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